이 증상 느끼면 즉시 응급실 가야 합니다. 1분만 늦어도 뇌졸중 위험. 살다 보면요. 몸이 아프다는 게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두통이 와도 그냥 하루 이틀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날 밤 그대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다녀왔는데 말입니다. 뇌출혈로 결국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분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말했답니다. 왜 그때 이상 없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됩니까? 대체 뭘 놓친 겁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검사를 받아도 알아채지 못하는 병이 있다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오기 전 반드시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 3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병. 하지만 미리 알 수 있다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짚어보시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가끔은 심장이 뛰는 게 이상하다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뇌졸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병은요. 증상이 없습니다. 몸에 이상한 느낌도 없고 기운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선생님들도 이 병만큼은 자신도 걸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예측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한 해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무려 3명 중 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살아남아도 반쪽마비, 언어장애, 인지저하 등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병입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건 이런 병이 이미 내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예고 없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뇌졸중입니다. 사람이 아프기 전에요.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치면 그게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뇌졸중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분명 조용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벼락두통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런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통증,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게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머릿속 혈관이 터지기 직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심해지는 두통입니다. 밤에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깼다.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욱신거린다. 이건요, 뇌 안의 압력이 높아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뇌종양, 출혈 혹은 부종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세우면 더 아픈 두통입니다.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누워있으면 그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 이건 뇌를 지탱해주는 뇌척 수액이 줄어들어서 뇌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이 경우엔 진통제도 잘 듣지 않습니다. 머리를 책상에 숙이고 있어야 좀 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 반드시 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
벼락처럼 오는 갑작스러운 두통, 밤에 자다가 깨는 두통, 서 있을 때 심해지는 두통,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는요, 초기에 잡지 못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뭘 먹어야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느냐고요. 사실은요,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도움되는 음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 여기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전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이지요. 이런 음식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관 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과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셋째, 녹색 채소와 베리류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그리고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 같은 것들, 항산화 물질이 많아 노화된 혈관을 지켜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넷째, 통곡물입니다. 흰쌀, 흰빵보다는 현미, 귀리, 보리처럼 도정이 덜 된 곡물,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섬유질이 많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피해야 할 걸 줄이는 겁니다. 소금, 짜게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 뇌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국물은 꼭 남기시고 절인 음식, 젓갈류는 적당히만 드십시오. 흡연,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뇌출혈과 뇌경색의 큰 원인이 됩니다.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운동, 걷기,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하루 30분씩만 움직여 주시면 혈관의 탄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혈압 관리. 혈압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혈관을 두드리는 압력입니다. 그 압력이 높을수록 혈관은 더 빨리 닳고 터집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수축기 혈압을 10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은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이 무서운 게 아니라 관리 안 한 고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약은 조절의 도구일 뿐입니다. 먹는 걸 줄이고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덜어내면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오기 전에 알아채고 미리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 병원 오기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정기검진입니다.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MRI나 MRA 같은 정밀 검사는 5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었던 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 흡연이나 과음 습관이 있는 분, 두통이 잦아졌거나 양상이 달라진 분, 갑자기 손발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혹시나 모를 위험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뇌졸중 직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도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집니다. 생각은 또렷한데 입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둘째,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젓가락을 놓치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넷째, 이유 없이 극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이건 특히 뇌출혈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지럽고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걸음이 흔들리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이유 없이 생긴다면
그땐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는요, 병이 무서워서 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사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고 가족의 삶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병이기에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할 건 단 3가지입니다. 첫째, 고혈압을 반드시 조절하십시오. 혈압 수치 하나만 잘 관리해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 순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뇌 건강을 체크하십시오. MRI, MRA 같은 정밀 검진은 내 인생을 지키는 보험 같은 겁니다. 무조건 매년 찍으란 말이 아닙니다. 5년에 한 번 상태 확인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운동, 조금 덜 짜게 먹는 식습관, 그리고 가족과 웃을 수 있는 시간, 그 소소한 실천들이 당신의 뇌를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오늘이 든든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